잠깐, 이 영상을 닫기 전에 이 말을 들어보세요. 수년간의 연구 끝에 칼 융은 충격적인 진실을 밝혀냈습니다. 당신은 60세가 될 때까지 진정한 자신이 아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60년 동안 당신은 가면만 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그 가면이 깨지고 있습니다. 60대가 된 사람들이 갑자기 미쳐가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를 궁금해 본 적이 있나요?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람이 갑자기 행동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당신의 가족에게서 예를 들어볼 수 있나요? 조용하고 유순했던 당신의 이모가 갑자기 록음악을 듣기 시작했고, 진지한 당신의 삼촌이 알록달록한 셔츠를 입기 시작했고, 칼 융은 이것은 광기가 아니라 깨어남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영상에서 우리는 칼 융의 이 신비로운 이론 뒤에 숨겨진 진실을 밝힙니다. 당신 주변의 60대 사람들이 갑자기 행동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이유를 궁금해해 본 적이 있나요?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람, 당신이 마음속으로 알고 있는 사람의 성격이 갑자기 다른 행성에서 온 사람처럼 행동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리 중 누구도 이런 일을 목격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살면서 그런 경험을 해봤을 겁니다. 늘 조용하고 온순하던 이모가 갑자기 록음악을 듣기 시작하며 오토바이를 살까 고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년간 진지하고 격식을 차리던 삼촌이 갑자기 화려한 셔츠와 무늬 있는 바지를 입기 시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평생 희생을 감수해온 어머니가 갑자기 나는 나 자신을 위해 살 거야 라고 말하기 시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칼 융은 이러한 상황들을 관찰하면서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 자연스럽고 필연적인 과정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이러한 변화를 광기나 노인성 치매로 치부하는 접근 방식이 완전히 틀렸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변화는 사실 인간 발달에서 가장 건강하고 자연스러운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이 주제에 대한 칼 융의 연구는 우리를 놀라운 진실과 마주하게 합니다. 인생의 첫 60년 동안 우리는 실제로 거짓 자아로 살아갑니다. 아침에 일어나 거울을 볼 때 우리가 보는 모습조차도 이 가면의 반영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사회가 우리에게 특정한 행동을 기대하고, 가족 구조가 우리에게 특정한 역할을 요구하며, 직장 생활이 우리에게 특정한 성격적 특성을 드러내도록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살아남고 받아들여지고 성공하기 위해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칼 융은 이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페르소나는 필요하지만 위험합니다. 페르소나와 동일시하면 진정한 자아를 잃기 때문입니다. 이 가면은 왜 60세쯤에 깨지기 시작할까요? 칼 융의 답은 과학적이면서도 매우 감동적입니다. 죽음이 임박했음을 감지하고 진정한 자아를 경험하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야 한다는 두려움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 두려움은 너무나 강해서 우리의 모든 방어막을 무너뜨리고 억압되었던 진정한 자아가 표면으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칼 융은 이 과정을 두 번째 탄생이라고 설명합니다. 첫 번째 탄생에서는 육체적으로 태어나지만 두 번째 탄생에서는 영적으로 우리 자신으로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변화는 어떻게 시작될까요? 칼 융의 관찰에 따르면 변화는 종종 작은 반항에서 시작됩니다. 먼저 옷장을 보고 이 옷들은 나를 대표하지 않아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즐기는 음악의 종류가 바뀌게 됩니다. 어쩌면 젊은 시절에 듣던 음악을 다시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주변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정말 나를 이해해 줄까? 내가 그들을 정말 사랑하는 걸까? 칼 융은 이 단계를 그림자와의 대면이라고 부릅니다. 그림자는 우리가 오랫동안 억눌러온, 인정하기 꺼려왔던 우리 자신의 모습들입니다. 60세가 되면 더 이상 이 그림자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고 영적 온전함을 성취해야 할 필요성이 다른 모든 것보다 중요해지기 때문입니다. 아직 60세가 되지 않았다면 이 영상을 시청하여 미래의 변화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이 연령대에 있다면 지금 겪고 있는 변화가 정상적이고 건강한 것임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칼 융에 따르면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기는 자신이 되기로 결심하는 순간이며, 이 순간은 보통 60대에 찾아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진정한 삶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이 영상에서는 칼 융의 혁명적인 이론에 대한 모든 세부 사항과 이 변화를 건강하게 경험하는 방법, 그리고 인생의 후반기를
더욱 의미 있게 만드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준비되셨다면 함께 이 놀라운 여정을 시작해 볼까요? 칼 융이 발견한 이 진실은 여러분의 삶에 대한 관점을 영원히 바꿔놓을지도 모릅니다. 혹시 60대에 이러한 변화를 경험하신 분이나 주변 분이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공유해 주세요. 칼 융의 인간 삶에 대한 가장 혁명적인 발견은 삶을 두 개의 뚜렷한 시기로 구분한 것이었는데, 이는 현대 심리학의 근간을 뒤흔든 발견이었습니다. 수년간의 임상 관찰을 통해 이 위대한 사상가는 다음과 같은 놀라운 진실을 밝혀냈습니다. 우리는 마치 완전히 다른 두 개인처럼 살아가며 이 두 시기의 차이는 너무나 극명해서 마치 다시 태어난 것처럼 느껴집니다. 칼 융은 인생의 전반기를 자아 형성의 시기로 묘사하며 이 시기에 우리는 온전히 외부 세계에 집중한다고 강조합니다. 출생부터 대략 40세에서 45세까지 이 시기에 우리의 주된 목표는 사회적 정체성을 확립하고 재정적 안정을 이루고 가정을 꾸리고 승진의 사다리를 오르고 타인의 눈에 성공한 사람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칼 융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 시기에 우리는 외부에서 내부로 살아갑니다. 즉 외부 세계의 반응에 따라 우리가 누구인지를 결정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 방식은 후반기에는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가 바로 우리가 내부에서 외부로 살아가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칼 융의 인생 후반기 이론은 인류 역사상 가장 심오한 심리학적 통찰 중 하나로, 이 시기에 경험하는 변화가 단순한 노화 과정이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성격이 드러나는 깨어남임을 보여줍니다. 칼 융에 따르면 40세 또는 45세 이후에 시작되는 이 시기에 우리는 더 이상 사회적 기대에 귀 기울이지 않고 영혼의 목소리에 귀 기울입니다. 칼 융은 이러한 변화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인생의 오후는 아침의 목적에 따라 살 수 없습니다. 저녁의 빛은 그 자체로 아름다움을 지닙니다. 이 말의 심오한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생의 각 시기는 고유한 가치와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다른 시기의 규칙에 따라 살려고 노력하는 것은 무의미하고 해롭다는 것입니다. 칼 융 이론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측면 중 하나는 인생 후반기에 그림자 통합 과정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칼 융의 용어로 그림자는 우리가 오랫동안 억압하고 부정하고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없다고 여겨온 성격적 특성입니다. 인생의 전반기에 우리는 사회적 인정을 갈망하기 때문에 이러한 그림자를 최대한 감추고 통제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칼 융이 예측했듯이 60대가 되면 이 그림자는 더 이상 억누를 수 없게 되어 표면으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칼 융 이론의 가장 혁신적인 측면 중 하나는 인생의 후반기에 아니마와 아니무스를 통합하는 과정입니다. 칼 융에 따르면 모든 사람은 여성적 에너지와 남성적 에너지를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남성은 아니마, 내면의 여성성, 여성은 아니무스, 내면의 남성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생의 전반기에는 성역활 때문에 이러한 상반되는 에너지를 억누릅니다. 남성은 감정을 숨기고 경직성을 보이는 반면 여성은 논리보다 감정을 우선시합니다. 그러나 칼 융이 예측했듯이 60대가 되면 이러한 상반되는 에너지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칼 융 이론의 실질적인 의미는 매우 강력하여 60대 사람들의 생활 방식에 급격한 변화를 목격하게 됩니다. 오랫동안 같은 직업을 유지해온 사람들이 갑자기 다른 직업으로 전향하고, 항상 같은 스타일을 유지해온 사람들은 스타일을 바꾸거나 사회적 관계를 완전히 재편하거나 이사를 합니다. 이러한 변화를 분석하면서 칼 융은 이 시기에 사람들이 더 이상 안전한 선택이 아니라 진정한 선택을 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적어도 자아의 관점에서는 잃을 것이 거의 없기 때문에 위험을 감수하는 능력이 향상됩니다. 칼 융의 이러한 관찰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회는 종종 노년을 안전한 선택으로 여기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입니다. 60세 이후에 사람들은 인생에서 가장 대담한 결정을 내립니다. 칼 융이 말했듯이 이러한 용기의 원천은 죽음의 자각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선순위가 더욱 명확해지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 집중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시기에 경험하는 변화는 변덕스러운 것이 아니라 지혜로 여겨져야 합니다. 칼 융의 인생의 두 가지 절반 이론에서 가장 희망적인 메시지는 아마도 이것일 것입니다.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삶은 60대에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관점은 우리가 노화에 대한 두려움에 맞서고 이 과정을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으로 볼 수 있도록 해줍니다. 칼 융은 인생에서 가장 크고 중요한 문제들은 해결할 수 없으며 다만 극복할 수 있을 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60세가 지나면 문제 해결에 집중하기보다는 문제를 극복하고 받아들이고 배우는 데 집중하게 됩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의 변화는 우리의 내면의 평화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칼 융에 따르면 이러한 변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항하기보다는 항복하는 것입니다. 이는 자연스러운 진화이며 이에 저항하면 정신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칼 융이 임상 관찰에서 발견한 가장 놀라운 현상은 60대 환자들이 겪는 심오한 정체성 의문 과정이었습니다. 그는 이 과정을 제2의 사춘기라고 묘사할 정도로 강렬했습니다. 이 시기에 우리는 이전에는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질문들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 질문들은 너무나 깊이 뿌리내려 우리의 삶 전체를 뒤흔듭니다. 나는 진정 누구인가? 나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가치는 무엇인가? 내일 죽는다면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 만족할 수 있을까? 와 같은 질문들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칼 융의 표현을 빌리자면 영혼의 깊은 곳에서 솟아오릅니다. 이 질문들은 너무나 강력해서 우리는 오랜 세월 살아온 일상의 의문을 품기 시작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거울을 볼 때 우리는 나는 진정한 나인가? 라고 묻습니다. 칼 융에 따르면 이 질문은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는 첫걸음입니다. 이 시기에 던지는 질문은 철학적일 뿐만 아니라 매우 실용적이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는 제한된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지 의식적으로 선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칼 융이 정의한 60세의 위기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이 위기가 사실상 기회의 위기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에 우리는 마침내 진정한 정체성을 발견할 기회를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발견의 과정은 쉽지 않으며 칼 융도 이를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 60년 동안 쌓아온 정체성, 사회적 역할, 그리고 습관의 의문을 제기하면서 우리는 엄청난 불확실성과 불안을 경험합니다. 칼 융은 이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진정한 자아를 만나는 것은 옛 자아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며 모든 죽음은 고통스럽습니다. 이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알고 지냈던 자아가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우울증, 불안, 그리고 정체성 혼란을 경험합니다. 가족과 가까운 사람들은 이러한 변화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예전에는 이랬지? 이 나이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 사람이 있나? 미친 거야? 와 같은 반응을 접하게 됩니다. 하지만 칼 융의 가르침에 따르면 이러한 반응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가장 큰 실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마침내 현실이 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의 위기는 사실 탄생의 고통과 유사합니다. 새로운 자아가 세상에 태어나는 데 필요한 과정입니다. 칼 융의 관찰에 따르면 60세의 위기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 중 하나는 페르소나 피로입니다. 기억하시겠지만 페르소나는 사회적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우리가 쓰는 가면이며 이 가면을 60년 동안 쓰고 있으면 우리의 영혼이 너무 지쳐서 더 이상 견딜 수 없게 됩니다. 칼 융은 이러한 상황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페르소나는 젊을 때는 보호막을 제공하지만 노년기에는 감옥이 됩니다. 이 피로는 너무나 깊이 느껴져서 아침에 일어나 익숙한 역할을 시작할 때 우리 안에서 엄청난 저항이 일어납니다. 직장에서는 성공적인 전문가, 집에서는 완벽한 배우자, 사교 모임에서는 쾌활한 친구로서의 우리의 역할은 우리를 숨막히게 합니다. 칼 융에 따르면 이러한 감정은 우리 영혼이 마침내 자유를 선언할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정상적이고 건강합니다. 현대 생활의 근본 가치인 돈, 지위, 명예, 경쟁, 속도, 효율성은 평화, 의미, 관계의 질, 창의성, 영적 성장, 그리고 내면의 충만함으로 대체됩니다. 칼 융은 이러한 변화를 가치의 역전이라고 부르며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인생 전반기에 외적인 성공을 이루는 데 필요한 가치들이 후반기에 내면을 풍요롭게 하는 데 필요한 가치들과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60대가 되면 직장을 그만두고 사회생활을 시작하며 사치스러운 삶보다는 소박한 삶을
경쟁적인 스포츠보다는 명상 활동을 선택합니다. 칼 융은 이러한 변화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했습니다. 우리 영혼은 마침내 진정한 자양분을 찾고 있으며 오직 진정한 가치관에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치관의 변화는 주변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줄 수 있지만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이 바로 우리의 영적 갈증을 해소할 때이기 때문입니다. 칼 융의 60세 위기 이론에서 가장 유망한 측면은 이 과정이 끝날 무렵 우리가 개별화된 인간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개성화는 칼 융 심리학의 가장 근본적인 개념 중 하나이며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실현하여 온전한 인간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60대에 시작되는 이 위기는 실제로 개성화의 정점입니다. 사회적 인정을 추구하려는 욕구가 줄어들고 내면의 인도를 신뢰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칼 융은 개별화된 인간은 더 이상 군중의 목소리가 아니라 자신의 영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인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험하는 고통과 불확실성은 사실 우리의 옛 정체성이 사라지고 새로운 정체성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칼 융에 따르면 이러한 변화를 성공적으로 완수한 사람들은 인생에서 가장 창의적이고 충만하며 의미 있는 시기를 경험합니다. 더 이상 자신이 누구인지 의심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알고 진실되게 살아갑니다. 칼 융의 가장 놀라운 발견 중 하나는 우리가 삶의 많은 부분을 그가 페르소나라고 명명한 심리적 가면 뒤에서 보낸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발견은 현대 심리학의 흐름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페르소나라는 단어는 고대 그리스 연극 배우들이 쓰던 가면에서 유래했는데 융은 고대 배우들처럼 우리도 특정한 인물을 연기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이 용어를 선택했습니다. 이 가면들은 처음에는 보호 기능을 합니다. 사회적 인정을 얻고 재정적 안정을 얻고 사회적 관계를 맺을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나 칼 융이 관찰했듯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가면들은 우리 얼굴에 너무 밀착되어 어떤 것이 우리의 진짜 모습인지 잊어버립니다. 60세가 되면 우리의 영혼이 마침내 자유를 선언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이 가면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됩니다. 칼 융은 페르소나는 필연적인 기만이지만 그것과 동일시하는 것은 영적인 죽음을 의미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60대에 우리가 느끼는 이 깊은 불편함은 사실 우리 영혼이 이 영적인 죽음에서 벗어나려는 시도입니다. 칼 융의 페르소나 이론에서 가장 가슴 아픈 부분은 어린 시절부터 우리가 어떻게 진정한 자아에서 점차 멀어지는지를 보여준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완전히 진실하고 자발적으로 태어납니다. 우리는 원할 때마다 울고, 웃고, 화내고, 기뻐하고, 감탄합니다. 그러나 사회생활의 요구는 우리에게 특정한 행동 패턴을 배우도록 강요합니다. 우리는 남자는 울지 않는다. 여자는 크게 웃지 않는다. 성공한 사람들은 이렇게 행동한다. 가족의 어른은 이렇게 존경받는다와 같은 규칙을 내면화합니다. 칼 융은 이 과정을 집단 무의식의 압력이라고 묘사하며 새로운 규칙을 배울 때마다 진정한 자아의 일부를 잃는다고 강조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규칙은 너무 내면화되어 어떤 행동이 진짜이고 어떤 행동이 학습된 것인지 더 이상 구분할 수 없게 됩니다. 칼 융의 표현을 빌리자면 페르소나와 자기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우리는 자신이 진정으로 누구인지 잊고 오직 어떻게 보여야 하는지만 알게 됩니다. 60세에 겪는 위기는 바로 잃어버린 자아를 되찾으려는 노력 그 자체입니다. 칼 융이 임상 연구에서 관찰한 가장 놀라운 현상은 60대 환자에게서 가면을 벗는 과정이 어떻게 일어나는가였습니다. 이 과정은 종종 작은 반항으로 시작되는데 칼 융은 이를 우리 영혼의 조용한 비명이라고 묘사했습니다. 먼저 우리는 옷장을 바꿉니다. 오랫동안 입어온 적절한 옷 대신 더 편안하고 더 화려하고 더 우리다운 스타일을 선택합니다. 칼 융의 페르소나 이론에서 가장 심오한 측면은 진정한 관계가 가면을 벗는 과정에서 형성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인생 전반기에 우리가 형성하는 많은 관계는 페르소나 기반, 즉 우리의 가면과 다른 가면 사이의 상호작용입니다. 칼 융은 진정한 사랑은 가면을 벗은 후에야 가능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60세 이후에 형성된 관계가 인생에서 가장 만족스러운 관계인 이유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진정한 자신으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칼 융이 페르소나에서 진정한 자아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단계는
정체성 갭입니다. 우리의 옛 정체성은 사라지고 새로운 정체성은 불분명한 상태로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큰 불확실성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는 이 상태를 림보라고 묘사합니다. 칼 융은 확실성은 성장의 적이다 라고 조언했습니다. 이 시기에는 인내심을 갖고 과정을 신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은 고유한 자연스러운 리듬에 따라 변화를 완성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칼 융에 따르면 이 과정이 완료되면 새롭게 나타나는 사람은 이전보다 더 진실되고 창의적이며 충만해집니다. 페르소나에서 진정한 자아로 돌아가는 칼 융의 이론에서 가장 강력한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60세 이후의 시기는 손실이 아니라 이득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마침내 진정한 자아를 만나고 이 만남이 우리 삶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경험이 되기 때문입니다. 칼 융이 수년간의 관찰을 통해 발견했듯이 이러한 변화를 성공적으로 겪은 사람들은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고 가장 평화롭고 가장 생산적인 시기를 경험합니다. 그들은 더 이상 타인을 기쁘게 하는 부담에서 벗어나 자신의 영적 욕구를 충족하는 데 집중합니다. 칼 융은 가면을 벗을 때 드러나는 얼굴이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예술 작품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관점은 우리가 노화 과정을 끔찍한 쇠퇴가 아닌 장엄한 시작으로 볼 수 있게 합니다. 60세 이후에 경험하는 모든 변화, 모든 새로운 발견, 모든 진정한 행동은 사실 우리 영혼이 자유를 갈망하는 외침입니다. 칼 융의 안내를 받아 이 과정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삶에서 진정으로 가치 있는 부분이 시작되었음을 깨닫고, 이러한 자각은 예상치 못한 에너지, 창의성, 그리고 삶의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칼 융의 수년간의 꼼꼼한 관찰을 통해 밝혀진 바에 따르면 60대에 경험하는 영적 변화는 뚜렷하고 측정 가능한 증상을 보이며, 이러한 증상은 너무나 명확해서 우리 영혼의 변화를 실제로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변화의 첫 번째이자 가장 두드러지는 증상은 가치관의 근본적인 변화인데, 칼 융은 이를 영적 나침반의 방향 전환이라고 설명합니다. 인생의 첫 60년 동안 돈, 지위, 명예, 경쟁, 사회적 인정을 추구했던 우리는 갑자기 이러한 가치들이 무의미해졌다고 느낍니다. 이러한 가치들은 의미, 내면의 평화, 진정한 관계, 창의성, 그리고 영적 성장을 향한 축으로 대체됩니다. 이러한 변화를 분석하면서 칼 융은 자아 중심의 가치관이 영혼 중심의 가치관으로 자리를 옮기고, 이 변화는 너무나 심오해서 마치 다른 행성에 사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러한 가치관의 변화는 단순히 이론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드러나는 선택에 반영됩니다. 고급 레스토랑보다 자연 환경을 선호하고 고가 브랜드 대신 의미 있는 물건을 받아들이며 권위 있는 모임보다 친밀한 대화를 추구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주변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일일지 모르지만 칼 융에 따르면 이는 우리 영혼이 마침내 자신의 목소리를 찾았음을 의미합니다. 칼 융의 변화 징후 분석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발견은 60대에 경험하는 창의성의 폭발입니다. 이는 너무나 흔한 현상이어서 그는 이를 영적 봄의 도래라고 묘사합니다. 오랫동안 실용적, 논리적, 생산적인 삶에 집중해온 사람들이 갑자기 예술 활동에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림 그리기, 악기 연주, 노래 부르기, 춤추기, 글쓰기, 공예. 칼 융에 따르면 이러한 갑작스러운 창의력 폭발은 우연이 아닙니다. 창의력은 우리 영혼의 가장 근본적인 욕구 중 하나이며, 생애 전반기에 억압되었던 이 에너지가 마침내 깨어나기 때문입니다. 60대가 되면 관계를 형성하는 방식이 근본적으로 변화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유용한 관계가 아니라 의미 있는 관계를 추구합니다. 칼 융은 이러한 변화를 관계적 진정성이라고 부릅니다. 역할을 연기하는 대신 진정한 자아와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에는 페르소나와의 상호작용에만 의존했던 관계가 끝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새롭고 더 깊고 더 충만한 관계를 형성할 기회도 얻게 됩니다. 칼 융에 따르면 이 시기에 형성된 관계는 진정한 자아로 서로를 사랑하기 때문에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관계가 됩니다. 이 과정에서 가족 관계 또한 변화합니다. 자녀들과 더욱 평등하고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배우자와 더욱 진정한 유대감을 형성합니다. 칼 융은
가면이 벗겨질 때 사랑은 진정한 모습으로 드러난다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60세 이후 경험하는 관계적 변화를 상실로 보기보다는 진정한 사랑의 발견으로 여겨야 합니다. 칼 융의 관찰에 따르면 60대의 변화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징후 중 하나는 영적 탐구의 심화입니다. 이 탐구는 너무나 강력해서 사람의 인생 철학 전체를 변화시킵니다. 이전에는 종교, 철학, 명상, 신비적 경험에 한 번도 참여해 본 적이 없던 사람들조차 이 시기에 깊은 영적인 질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칼 융은 이러한 현상을 초월적 기능의 활성화라고 묘사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마침내 물질 세계를 초월하는 차원을 탐험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탐구는 자연과 더 깊이 연결되고 명상과 마음 챙김을 실천하고 영적인 서적을 읽고 철학적 대화에 참여하고 때로는 새로운 신앙 체계를 탐구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칼 융에 따르면 이러한 영적 탐구는 광기가 아니라 성숙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마침내 삶의 큰 질문들에 맞설 준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칼 융이 관찰했듯이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고 진정성 있게 살기 시작한 60대 사람들은 신체적 활력, 정신적 명료함, 그리고 정서적 균형이 향상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는 수년간의 역할극으로 인한 만성적인 스트레스가 끝났기 때문입니다. 칼 융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페르소나와 함께 산다는 것은 끊임없는 퍼포먼스를 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퍼포먼스는 우리의 영적, 육체적 에너지를 고갈시킵니다. 60대에 가면 이 벗겨지면서 이러한 에너지 소모가 멈추고 방출된 에너지는 우리의 생명력을 증가시킵니다.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60대에 더 젊고 활력이 넘친다고 느끼는 이유입니다. 칼 융에 따르면 이러한 회추는 환상이 아니라 실제합니다. 우리의 정신이 마침내 자연스러운 상태로 기능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현대 연구는 융의 관찰을 뒷받침합니다. 진정한 삶을 사는 노년층의 경우 스트레스 호르몬이 감소하고 면역 체계가 강화되며 전반적인 삶의 질이 향상됩니다. 따라서 60대로의 전환은 심리적인 치유 과정일 뿐만 아니라 생리적인 치유 과정이기도 합니다. 칼 융의 혁명적인 이론을 배우고 나면 우리는 60대를 다르게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기는 끝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진정한 삶의 장엄한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칼 융의 가르침을 따라 우리는 이 변화를 받아들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60대에 접어들었거나 곧 다가올 나이에 있다면 내면에서 느끼는 변화에 대한 갈망, 다름에 대한 갈망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칼 융이 말했듯이 우리의 영혼은 마침내 진정한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 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변화 과정에서 불안, 불확실성, 또래 압력 등을 경험하는 것은 정상적이고 예상되는 반응이지만 칼 융이 깨달은 것처럼 이 과정은 자연스럽고 건강하며 불가피한 과정이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주변 사람들이 당신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심지어 반대하더라도 낙담하지 마세요. 그들은 여전히 인생의 전반기에 얽매여 살고 있으며 당신이 경험하는 변화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칼 융에 따르면 이 시기에 가장 큰 실수 중 하나는 타인의 의견에 따라 자신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자신의 내면의 인도를 믿어야 할 때입니다. 과거의 실망, 실수, 놓친 기회는 더 이상 우리를 단죄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한 경험들이 바로 우리의 현재 지혜의 원천이기 때문입니다. 칼 융은 후회는 과거의 자아의 유령이며 진정한 자아는 유령과 함께 살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칼 융의 지도에 따라 우리는 과거에 대한 연민을 보이고 그 기간 동안 최선을 다했음을 받아들이며 지식과 성숙도가 달라졌기 때문에 지금은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인생의 전반기에 우리의 결정은 일반적으로 사회적 기대, 가족의 견해, 경제적 의무, 직업적 요구와 같은 외부 요인에 의해 결정됩니다. 그러나 칼 융에 따르면 60세가 지나면 이러한 외부의 목소리가 아닌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칼 융의 용어로 이 내면의 목소리는 자아의 목소리이며 우리 영혼의 진정한 욕망, 필요, 가치를 전달하는 안내 체계입니다.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법을 배우려면 먼저 정신적 소음을 줄여야 합니다. 끊임없이 바쁘게 지내는 대신 규칙적으로 침묵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에 끊임없이 귀 기울이는 대신 우리는 혼자 생각에 잠겨야 합니다.
칼융이 추천한 방법 중 하나는 일기를 쓰는 것입니다. 글쓰기는 우리 무의식의 목소리를 표면으로 끌어내기 때문입니다. 명상, 자연 산책, 예술 활동 또한 내면의 목소리를 듣는 데 도움이 됩니다. 칼융은 내면의 목소리는 항상 말해왔지만 우리는 듣는 것을 잊었습니다. 60세가 되면 다시 그 목소리를 듣기 시작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칼융의 변화 가이드에서 가장 고무적인 조언은 새로운 경험에 열려 있으라는 그의 격려이며, 이 조언은 특히 나이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무너뜨립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는 노년을 안전하게 지내는 시기로 여기는 경우가 많지만 칼융은 정반대의 관점을 제시합니다. 60세 이후가 진정한 모험이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더 이상 일을 구조, 사회적 지위,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용감해집니다. 칼융의 60세 변화 이론에서 가장 강력한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이 과정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며, 이 시작을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 삶에서 가장 용감하고 현명한 결정이 될 것입니다. 칼융의 수년간의 연구를 통해 밝혀진 바와 같이 건강한 방식으로 이러한 변화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인생에서 가장 충만하고 창의적이며 의미 있는 시기를 경험합니다. 더 이상 사회적 인정을 추구하는 부담에서 벗어나 자신의 영적 욕구를 충족하는 데 집중하게 됩니다. 칼융의 유명한 명언으로 이 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은 당신이 진정한 자신이 되기로 결심하는 날이며, 그날은 대개 60번째 생일입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신 후 60세의 변화를 끔찍한 위기가 아닌 위대한 기회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칼융의 가르침에 따라 이 여정을 시작하면서 진정한 자신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매혹적인지 알게 되실 것입니다. 이 변화는 당신의 권리이자 자연스러운 성장이며, 칼융이 말했듯이 우리 영혼의 가장 큰 선물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어떤 공감을 불러일으켰는지, 여러분의 경험과 칼융의 지혜가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비추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변화의 여정에서 우리는 서로의 지지가 필요하며, 칼융의 말처럼 개성은 혼자가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도 이러한 변화를 경험해 보셨나요? 60세 이후에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공유해 주세요. 더 많은 콘텐츠를 보시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회비를 내고 후원하고 싶으시다면 가입 버튼을 눌러 회원이 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